같은 나이인데 유독 젊어 보이는 분들, 무엇이 다를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주름이나 흰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색이 좋고 기운이 넘치고 어딘가 생기가 도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타고난 것이려니 유전이려니 넘기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노화의 속도는 사실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 몸이 안에서부터 녹슬지 않도록 지켜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지요. 특별하거나 비싼 것이 아니라 밥상 위 색깔 있는 음식들입니다.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약보다 먼저 매일의 밥상으로 젊음을 지키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항산화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음식입니다. 항산화가 무엇인지부터 어렵지 않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며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조금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포가 공격받아 상하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안에서부터 녹쓰는 것과 같습니다. 쇠붙이가 녹슬듯 세포도 조금씩 상해가는 것이지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노화의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쓰는 것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하겠지요.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붙잡아 세포를 지켜줍니다. 세포가 덜 상하면 그만큼 노화도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 성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바로 색깔이 선명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그 색깔 자체가 항산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방패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항산화 성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이 진하고 다양할수록 좋은 성분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음식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과일입니다. 진한 보랏빛 색깔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색이 진할수록 이 좋은 성분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눈 건강에 좋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침침해지는 눈에 반가운 과일이지요. 또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혈관이 젊게 유지되면 온몸이 생기 있게 돕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씻어서 그냥 몇 알씩 집어 드시면 됩니다. 조리할 필요가 없으니 이보다 편할 수 없습니다. 아침 요거트 위에 몇 알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집어 드시기에 딱입니다. 생것이 부담스러우면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냉동이어도 항산화 성분은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어 냉동실에 두기에 좋지요. 다만 아무리 좋아도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이라 당분도 있으니 지나치게 많이는 마세요. 이렇게 매일 한 줌씩 젊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 블루베리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빨간 색깔 자체가 건강의 신호입니다.
이 붉은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라이코펜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를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드시는 방법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실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라이코펜이 열을 받으면 몸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살짝 볶거나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조금 곁들이면 흡수가 한층 좋아집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토마토가 특히 좋은 이유이지요.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합니다.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물론 생토마토를 그대로 드셔도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몇 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설탕에 찍어 드시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본연의 맛으로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값도 저렴하고 사철 구하기 쉬운 것도 큰 장점입니다. 냉장고에 늘 몇 개 두고 자주 드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붉은 색깔로 노화를 늦추시길 바랍니다. 방울토마토를 두고 오가며 몇 알씩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 토마토였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이 아니라 마시는 것, 녹차입니다. 녹차는 오래전부터 몸에 좋은 차로 알려져 왔습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이 세포를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으로 항산화를 챙길 수 있는 셈이지요. 따뜻한 차 한 잔은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에게는 수분 보충도 됩니다. 녹차는 어렵지 않게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후에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따뜻하게 우려 천천히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녹차에는 카페인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이 드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하게 우리면 자극도 덜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빈속에 진한 녹차를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사 후 따뜻하게 한 잔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음료 대신 녹차를 드시면 그 자체로 건강해집니다.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차 한 잔으로 항산화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티백보다 잎차를 우리면 향과 성분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녹차였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알갱이 속에 좋은 영양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몸에 좋은 지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좋은 지방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에는 뇌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가운 성분들이지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과자나 사탕 대신 견과 한 줌이면 훨씬 건강합니다. 몇 알만 드셔도 든든해 군것질도 줄어듭니다. 아침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열량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하나, 소금과 설탕이 묻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염, 무가당 견과를 고르시는 것이 건강에 낫습니다. 작은 통에 담아두고 하루 한 줌씩 드셔보세요. 이렇게 좋은 지방과 항산화를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볶지 않은 생견과나 살짝 구운 것을 고르세요.
네 번째 음식, 견과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그 선명한 주황색이 바로 건강의 증거입니다. 이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눈에 좋은 성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근은 눈 건강에 좋다고 오래전부터 유명하지요. 나이가 들며 침침해지는 눈에 반가운 채소입니다.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도 토마토처럼 드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살짝 익혀 드시면 좋은 성분의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여기에 기름을 조금 곁들이면 흡수가 한층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볶음이나 잡채에 넣어 드시면 맛도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자연스럽게 드셔도 됩니다. 생으로 아삭하게 드셔도 물론 좋습니다. 얇게 썰어 간식으로 몇 조각 드셔도 됩니다. 당근은 값이 저렴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늘 몇 개 두고 요리에 자주 쓰시길 권합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가 좋습니다. 이렇게 눈과 피부를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근 주스로 갈아 드셔도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 당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초록 채소 중에서도 영양이 아주 알찹니다. 우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비타민C도 함께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 역시 항산화를 돕고 면역을 지킵니다. 두 가지 좋은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셈이지요.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도 많아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께 반가운 채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채소 하나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끓는 물에 살짝 30초에서 1분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찜기에 살짝 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데친 브로콜리는 부드러워 씹기도 편합니다. 초고추장이나 참기름장에 살짝 찍어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 색이 다른 채소와 함께 담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냉장고 채소 칸에 늘 조금씩 두시길 권합니다. 한번 데쳐두면 며칠간 반찬으로 꺼내 드시기 편합니다. 이렇게 항산화와 면역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줄기 부분도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 드세요. 여섯 번째 음식, 브로콜리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금 뜻밖의 음식,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 건강식품이라니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달콤한 초콜릿이 아니라 다크 초콜릿이라는 점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진한 초콜릿을 말합니다. 이 카카오 속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세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도 있지요. 달콤한 것이 당길 때 좋은 대안이 되어줍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70% 이상 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일반 초콜릿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소량만 즐기셔야 합니다. 하루에 손톱만한 조각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아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식후에 작은 한 조각으로 입가심하듯 드셔보세요. 맛이 진해 조금만 드셔도 만족감이 큽니다. 단 것을 끊기 힘드신 분께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즐겁게 항산화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한 조각 드시면 잘 어울립니다. 일곱 번째 음식, 다크 초콜릿이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초록 잎채소 중에서도 영양이 진합니다. 우선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눈에 반가운 성분이죠. 여기에 엽산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피를 만들고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혈관이 젊게 유지되면 온몸이 생기 있게 돕니다. 여러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작은 잎 하나에 참 많은 좋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도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살짝 30초 정도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삶으면 영양이 빠져나가고 흐물흐물해집니다. 살짝 데친 시금치는 부드러워 씹기도 편합니다. 참기름과 마늘, 간장으로 무치면 훌륭한 나물이 됩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구수하고 부드럽습니다. 반찬으로 자주 올리기 좋은 채소이지요. 잎이 짙고 시들지 않은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냉장고 채소 칸에 두고 2, 3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눈과 혈관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이나 죽에 넣으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 시금치였습니다. 자, 그럼 이 항산화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색이 다른 채소와 과일을 매일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를 한 접시에 담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색을 함께 드셔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당근은 살짝 익히고 기름을 조금 곁들이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블루베리는 아침 요거트에 곁들이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로 무염 제품을 고르세요. 녹차는 너무 진하지 않게 하루 두세 잔이 적당합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으로 소량만 즐기세요.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 나물이나 반찬으로 자주 올리세요. 한꺼번에 다 드시려 애쓰지 마시고 매일 색 하나씩 더해보세요. 이렇게 색을 챙기는 습관이 세월을 늦추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접시에 세 가지 이상의 색을 담는 습관을 들이세요. 색이 많을수록 항산화 성분도 다양하게 채워집니다. 둘째, 튀김과 탄 음식은 줄여 나가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태운 음식은 오히려 산화를 늘립니다. 굽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챙기세요.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합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도우세요. 피가 잘 돌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해집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몸이 젊어집니다. 다섯째, 담배와 과음은 멀리 하세요. 담배와 술은 몸속 산화를 크게 늘려 노화를 앞당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것들이 다 깎아먹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의 속도는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안에서부터 녹쓰는 것이 노화입니다. 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첫째,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세포와 눈을 지킵니다. 둘째,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익혀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녹차는 카테킨으로 항산화를 돕습니다. 넷째,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세포를 보호합니다. 다섯째, 당근은 베타카로틴으로 눈과 피부를 돕습니다.
여섯째,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를 함께 줍니다. 일곱째,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을 소량으로 즐기면 좋습니다. 여덟째, 시금치는 루테인과 엽산으로 눈과 혈관을 돕습니다. 핵심은 색이 다른 채소와 과일을 매일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튀김과 탄 음식은 줄이고 충분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담배와 과음을 멀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접시에 색 하나씩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잃어버린 활력을 밥상에서 되찾는 그 비밀을 다뤄보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내용이니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